새로운 인생 다시 건강 프로젝트 건강 100세 스페셜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에서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까지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에게도 맞는 치료 방법들 또 허리 건강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니까 2부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02-2000-4939, 02-2000-4939 무료입니다. 전화 주시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요.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 채팅창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 100세 스페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하실 전문의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건강 100세 스페셜 2부도 우리 이종민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도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2부에서도 역시나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시면서 전화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면서 또 여러분들 척추에 대한 고민들, 허리 아프신 분들 어떤 치료 방법이 맞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들 풀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남겨주시고요. 자, 먼저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 그리고 또 이 증상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네.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결국에는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먼저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눌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자체가 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점점 안 아파지시다가 엉치 다리가 아파지실 수가 있고 뭐 허리 엉치는 괜찮아지는데 종아리만 아파지면서 나중에 뭐 발만 시리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런 통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우리 몸이 저희한테 이제 병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런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나타나서 뭐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1년에 한 2-3번 정도 이상 이런 증상이 있으시게 되면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신경 변성이 더 일어나게 되면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던가 아니면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은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도 이런 증상 자체가 조금은 남으실 수도 있고 다 회복된다고 해도 그 회복되는 기간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변성이 일어나시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경이 변성이 된다. 네. 참을수록 그냥 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악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변성이 되는 순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에서 시작한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로 점점 번져가면서 결국에는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허리 질환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장님? 그래서 허리 질환의 치료법의 안전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보통 비수술적 치료로 대부분의 이제 10명 중에 8, 9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시는 한두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만 반복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변성이 더 진행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허리 쪽에 이제 나사못을 넣어서 고정해주는 척추 유압술이 있는데 이 수술 자체가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지만은
이제 절개도 크고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여기 넘어가지 않고 계속 비수술적 치료만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는 치료술 방법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하게 됐는데 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치료 같은와 다르게 이렇게 큰 절개가 필요 없고 나사못이라던가 보형물 필요 없이 이 단일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랑 이제 수술 기구가 같이 들어가서 이 신경이 늘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개도 거의 0.7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다. 이런 치료법에서 오늘은 이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일공 확장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전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들 저희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풍선 확장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2부에서 알아볼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이 중에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허리가 아프시다면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적당할지 02-2000번에 4939번 전해주시면 네. 또 우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이종민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면서 이야기 풀어드릴 거니까 네. 전화 상담에도 많은 접수 남겨주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원장님?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 중에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구멍을 뚫는데 이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0.7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화질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신경이 눌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병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이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근접 거리에서 저희가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같은 위험성이 거의 없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과 어떻게 다르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기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절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cm 정도 굉장히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피부, 근육,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까지 기간이 적어서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다음날 이제 퇴원이 가능하시고 일상생활 같은 것도 바로 이제 큰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네. 가능하신 좋은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이게 딱 오네요. 어떤 거요? 최소 침습, 최소 침투. 네. 어떠한 모든 걸 최소한으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뭐 절개도 적다는 얘기고 네. 출혈도 적을 것 같고 그만큼 또 회복 시간도 빠른다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cm도 안 되는 게 0.7cm에 치료가 가능한데 카메라와 치료 기구가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야, 요즘 이 K의료 정말 많이 좀 발전한 것 같고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인데요. 자, 그럼 이 기존 내시경 시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척추 질환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시도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치료법이 단방향 내시경 시술이었는데요. 이 단방향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이제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는 치료법이 시행됐었는데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뭐 협착증 같이 큰 병변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양방향 내시경술인데 결국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하나로는 힘드니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이랑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 하나를 따로 뚫어서 이제 하는 시술법이고요.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협착증과 같은 큰 병변도 제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엔 구멍을 2개 뚫는다는 좀 단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멍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카메라가 발달해 오면서 굉장히 고화질에다가 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카메라가 이제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각도를 가진 카메라가 안에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제 360도로 저희가 이제 시야를 다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협착증까지 해결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구멍 한 개로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이제 회복 기간도 덜 짧고 이런 장점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술 같은 경우에 대신에 구멍은 2개긴 하지만 수술 기구가 따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서 뭐 유압술 같은 것도 양방향 내시경술로 가능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 협착이나 이런 증상에 따라서 어떤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개가 거의 없는 치료 방법이에요. 네. 1c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그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럼 나도 이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나한테도 맞는 치료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남겨주시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전화 상담 도와드릴 거고 무료 상담입니다. 네. 02-2000번에 49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담 없이 또 전화만으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척추 질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그만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절개 부위도 굉장히 작고 이제 손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수술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 없이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서 보통 오전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오후부터는 이제 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혈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어서 수혈을 받으실 필요 없고 수혈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시술 같지만은 결국엔 척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수술법이고 이 수술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도중에 계속 물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데 수술 부위를 시선해 주면서 수술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감염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허리가 아파서 왔다가 네. 수술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나서 보행을 합니다. 네. 이건 거의 뭐 수술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0.7cm죠. 0.7cm의 네. 어떤 수술부의 부분 마취만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단일공 신경 확장술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치료 대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허리 치료를 할 때 비수술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치료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반복적인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술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큰 수술인 뭐 나사못 고정술이라던가 보형물을 넣는 유압술을 받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먼저 시도해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뒤쪽에 있는 근육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나사못이 잡아줘야 되는 이 그 허리 자체를 끝나고 나서 잘 살아있는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뒤쪽에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 받고 나서 훨씬 더 예후가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나 이제 수혈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면 몸에 무조건 이제 나사목 박는 그런 수술을 생각을 그쵸. 하셨을 텐데 정말 세상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간단한 시술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단일공 신경 확장술인데 시술과 수술 사이에 있는 방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수술,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 몸에 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아니라 몸에 정말 작은 구멍을 내서 채 1cm도 안 되는 구멍에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없다라는 이제 다양한 이점을 가진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치료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드렸습니다. 치료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쭉 들어보시면서 나도 하나라도 속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면 허리가 아픈데 어떤 좀 복잡한 수술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화 주셔서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요. 02-2000번에 4939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후가 좋았던 실제 치료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치료 사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이셨고요. 이 양쪽 엉치와 종아리 뒤쪽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린 증상이 심하셔서 오래 걷기가 힘드셨는데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만 계속 반복을 하셔서 이제 통증을 조사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치료가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오히려 신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변성이 오게 되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보행 장애까지 동반되셔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치료 전에 찍으셨는데 이제 MRI 제가 설명드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면은 보통 허리는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설명드리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꼬리뼈인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꼬리뼈 1번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5번 다음에 1번이 오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6번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4번, 5번 그리고 요 꼬리뼈 6번 잠시만요. 이게 2번, 3번, 4번, 5번, 꼬리뼈 6번 이렇게 앞쪽에 척추뼈가 있는 거고 네. 네. 이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고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길이에요. 근데 이 신경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도 괜찮아지고 좋아지시는 건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길이 잘 내려가다가 4번, 5번 쪽에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황색인대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신경이 딱 눌리면서 이렇게 증상이 생겼어요. 사실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쪽이 가장 많이 생기시게 되는데 이 4번, 5번 쪽에 이제 협착증이 생기시면은 양쪽 엉치가 땡기시고 허벅지 옆 뒤쪽으로 땡기고 나중에 심하면 이제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가장 흔한 협착증 부위고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진행해 주었고요. 시행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시행 전에는 이쪽 부분에 이제 황색인대 때문에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길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이쪽에다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 부위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경길이 가다가 뒤쪽 길이 확 넓어지니까 하얗게 넓어져서 안쪽에는 신경 다발들도 시원하게 내려가고 환자분도 저리고 엉치 아프던 증상도 확 가벼워지셔서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서 잘 치료된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습니다. 우리 이종민 원장님 참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방송을 이렇게 몇 번 안 하셨는데 또 젊으신 분이고 한데 야, 이만큼 우리는 뭐 먹고 살죠? 저렇게. 근데 이 3-4번에 저렇게 차분하게 하시면 네. 본인이 맨날 했던 수술은 얼마나 또 이렇게 차분하게 또 아니면 진료는 얼마나 또 그렇죠. 이게 차분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넉넉히 보면서 느꼈고 네. 신경외과 전문의십니다. 뭐 레지던트 아닙니다. 네. 인턴 아닙니다. 혹시 동안이라서 어. 혹시 좀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네. 의대 준비생 아니죠. 예, 신경외과 전문의십니다. 전문의시니까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 뭐 수술이나 뭐 시술 고민하신 분들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아팠는데 또 뭘 할지 고민이신 분들 뭐 주사 치료로 좀 했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계속 아프신 분들 전화 주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민 원장님 기다리고 계시고 02-2000-4939로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번에 이제 77세 남성분이시고 3년 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종아리 후방으로도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으셔서 결국에 이제 근처에 있는 통증의학과 가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뭐 한 1, 2주 정도 효과가 있으셨다가 효과가 점점 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점점 통증이 차도가 없고 지속되어서 결국에 내원하셔서 이제 MRI 사진을 찍으셨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가고 있는데 이 3번이랑 4번 사이 쪽에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도 조금 두꺼워져 있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좀 두꺼워지면서 신경길이 이쪽 3번, 4번에서 꽉 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눌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풍선 확장술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풍선 확장술하는 카테터가 한 1.7mm 정도 되는데 이 길보다 더 좁아져 있으면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시술 자체가 조금 바로 시도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바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하자 해서 시행을 했고 시행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3, 4번 쪽에 여기 신경 길이 까맣게 하얗게 부분이 전혀 없이 꽉 눌리고 있었는데 시행 후에 보게 되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뒤쪽 부분을 넓게 열어주었고 결국은 하얀색으로 신경길이 열리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고 이 환자분도 이렇게 신경길이 잘 열리니까 이제 저리고 엉치 후방으로 아프던 증상 자체도 훨씬 좋아져서 잘 치료됐던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꾸준한 주사 치료에도 3년이 넘게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너무 오랫동안 맞으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 원장님이 계속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단일공 신경 확장술인데 네. 그 도움으로 충분히 좋아졌던 저희 사례 살펴봤습니다. 저희 네. 사진 전후 보셨지만 굉장히 작은 절개로 이렇게 또 허리 통증을 없앨 수가 있고 새로운 허리를 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허리를 원하시는 분들 02-2000-4939번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번에 이제 67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척추 유압술을 받으셨습니다. 예, 유압술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잘 지내시다가 5년 전부터 이제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종아리 앞뒤 통증까지 있으셔서 이분도 결국엔 처음에는 다들 이제 주사 치료를 수차례 했는데 이제 통증이 지속되셔서 내원하셨죠. 그래서 1개월 전부터는 이제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내원해서 MRI 찍으셨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에 이제 이미 예전에 나사못을 박아서 신경길이 열려 있는데 이 위쪽 분절 3번이랑 4번 쪽이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도 두꺼워지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신경길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나사목 고정술이 이렇게 고정해 놓고 나면은 그 시행받은 분절에서 이제 재발은 없지만은 이 한 분절이 고정되다 보니까 특히 위에 분절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못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이 3번 쪽에도 나사못을 박아서 이거 연장해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시행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쪽에서만 눌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그맣게 할 수 있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해드렸고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번, 4번 쪽에서 이렇게 심하게 눌려서 신경길이 안 보이고 까맣게 보였던 부분이 이 뒤쪽에서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열어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 이 회색기 신경 다발인데 얘네도 잘 내려가게 돼서 환자분도 이제 증상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허리 건강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000-4939로 전화 주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100세 스페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건강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건강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저희 지금부터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민 원장님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우리 65세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전라도 광주인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인데요. 목포요? 네, 저는 동양이 목포, 그러니까 부모님 목포에서 우리 태어나셔가지고, MP분이 고향이 목포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홍어도 많이 먹고 또 우리 광주에도 많이 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건강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원장님과 아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과 편안한 상담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죠? 예, 저는 이제 네. 지금 원장님이 많은 분들 설명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대충은 다 들었는데요. 네.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20대 초반에 네. 지붕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 일요부가 골절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 병원에 가니까 지금 상태는 괜찮으니까 의술이 좋아질 때까지 참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쭉 지금 한 4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젊었을 때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오른쪽 허리 그 일요부 쪽이 골절이 돼 있더라고. 그 당시 MRI 찍어보니까요. 네네. 몇 년 후에 바로는 못 찍어보고 그 후에 사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오른쪽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점점. 근데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허리가 안 좋으면서 발바닥도 저리고 병원에 가면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발바닥도 저리고 오른쪽만 그렇습니다. 왼쪽은 전혀 안 아팠어요. 이 오른쪽 종아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오른쪽 눈만 아프고 머리도 오른쪽 눈만 아프고 간혹 오른쪽 새끼손가락 마디 있는 데가 저림도 있고 그랬어요. 제 증세가 특별한 증세가 그랬는데 최근에 네. 왼쪽 엉치뼈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다 하고 정형외과 가서 방금 원장님께서 주사 치료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맞으면서 지금 최근에 맞으면서 이건 더 이상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멈추고 네. 이렇게 원장님 같은 전문의 직접 상담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네, 그 전에 네. 20대 네. 때 골절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그러면 아예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때 치료는 전혀 안 받았어요. 그 그러면 당시에는 그냥 좀 40여 년 이전인 일이라 전혀 의료도 상황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생활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라고 한 2, 3일 누웠다 바로 생활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죠. 네, 그러셨고 네. 그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으셨나요? 최근에 4회 맞았어요.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안 맞으려고. 맞으시면은 효과는 좀 있으셨어요? 예, 왼쪽 같은 거는 안 아프더라고요. 왼쪽은 안 아프셨고. 예, 옛날처럼 환원이 됐는데 오른쪽은 하여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행 속도가 아주 미세하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팠는데 뭐 30대 초반부터 발바닥이 저리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MRI 네,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MRI 검사를 안 하고 점점 이 치료를 주사 치료를 안 하면 정밀 검사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정형외과 원장님이.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때 골절이 있다고 얘기 들으셨는데 아마 척추적 골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척추체가 이제 가장 흔한 게 앞쪽에 있는 몸통이 이제 어그러지는 압박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 외에도 뒤쪽에 이제 날개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가 부러진 경우는 그냥 지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셨는데 아마 요 경우의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한데 이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허리 쪽에 골절이 옛날에 있으셨다가 이제 잘 지내시다가 이 허리 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상태로 그냥 지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협착 같은 게 잘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신 상태로 오른쪽 통증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진행되면서 왼쪽도 눌리면서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허리 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분절에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눌렸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MRI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 검사를 한다고 이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뭐 풍성확장술 같은 이런 시술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치료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해서 해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마지막에 꼭 건강 찾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허리 치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이니만큼 일단 전화 주신 것부터 첫 단계부터 너무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의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프셨던 거거든요. 결국에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무릎, 발바닥까지 아프신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MRI 찍어보셔서 잘 내 몸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체크를 원장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네.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아버님한테 맞는 치료 방법 꼭 찾으셔서 건강 되찾으시고 새로운 허리를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MRI는 꼭 찍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참지 마시고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참으면 더 악화가 되지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네.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종민 원장님과 나눠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에서 전화 주셨네요. 우리 75세 아버님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지 우리 이종민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서 치료 방법에 대한 도움도 받아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잘 안녕하십니까. 주셨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죠?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서요. 네. 예, 처음에는 걸어 다니도 못하고, 처음에는 뭐 관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약을 계속 먹다가, 네. 뭐 수술을 해보자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뼈가 또 약해서 수술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 예. 뭐 뼈가 약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서는 뭐 약물 치료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안 되고 약으로다가 한번 해보자고 한 몇 년을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지금 약만 드시고 계신 건가요? 예, 약 먹고 이제 병원을 다시 옮겼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병원을 옮겼는데 약물 치료를 한 10번을 했는데도 만날 그타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물 치료라는 거 혹시 주사 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주사 치료 그거 꽁지뼈에다 주사에 약물 넣고 그렇게 한 10번을 하는데도 뭐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혹시 다리 쪽으로 아프고 저린 건 없으신가요? 다리 쪽 양쪽 다리가 한쪽은 마비가 되고요. 아, 한쪽은 지금 저리고 뭐 시리고 이래요.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이거 아픈 것은 뭐 지금 한 7, 8년 돼요. 아. 혹시 이제 뼈가 약하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죠. 요거 치료는 받으시고 계시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방송 보는 중에 방송을 보고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허리 쪽이 아프셔서 허리랑 다리가 아프셔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뼈가 약해서 수술하기 좀 힘들다고 하는 건 이제 유압술을 얘기한 것 같아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보통 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제 협착증이 심해서 증상이랑 봤을 때도 이게 심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유압술이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이 저희 척추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사못을 이렇게 넣는데 이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 사이에 디스크에 인공뼈를 넣는데 이 뼈가 붙기 전에 이 나사못이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여기다 인공뼈를 넣는데 이 위에 있는 뼈, 밑에 있는 뼈가 점점 주저앉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너무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압술의 경우고 이거 말고 그냥 이제 안쪽에 구멍 뚫어서 이제 신경 길만 열어주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는 뼈를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걸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얘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환자분 상태를 봐야 되긴 하지만은 네. 이런 치료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좀 효과가 몇 번 있으셨다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하셨던 거 보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다음 치료인 시술을 먼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계속 지금 주사 치료만 반복하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다기보다는 다음 치료인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에서도 유압술 말고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서 이 두 가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가서 둘 다 잘하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뭐 수술만 하는 곳은 어쨌든 수술만 좀 권유할 것 같고 그렇죠. 시술만 하는 곳은 또 수술을 안 하니까. 방법이 국한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술과 시술 모든 걸 좀 겸비하고 있는 네. 그런 전문 기관에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가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화곡동에서 63세 우리 남성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전화 통화로 이렇게 뭐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죠? 예, 제가 네. 3년 전에 4번, 5번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피를 박았어요. 네. 쇠를 박았다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 전에 이 4번, 3번에 또 피를 박았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허리도 좀 아파서 그렇지만은 이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걷기가 아주 보행이 불가능하다시피 했어요. 가서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리고 이런 증상이 다시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그 당장 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되돌아 와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신경 차단술을 지금 이게 차단 주사를 갖다가 지금 2회 지금 맞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병원에 가기 전에 한 거의 20여 차례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그게 맞다 안 돼가지고 와서 그래 했거든요. 네. 그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술이나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3년 전에 수술을 한 번 하셨고, 이제 3개월 전에 그 유압수 위에까지 연장을 하신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신데 다리 저린 게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술 받기 전이랑 좀 어떠신가요, 차이가? 수술 받기 전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네. 제가 바라고 수술을 한 그 가치가 좀, 대비해서 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네네네.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네네. 이거 뭐 도로 다시 거기 근데 그 해상병원을 가니까 좀 있어 봐라. 내가 볼 때는 경험에 의해서 좀 있어갖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아까 그 정보 앞에서 설명하신 그 황색 인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잘록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고요 지금. MRI 찍고 그또 뭐 여러 가지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게 그대로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 저는 제거하고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걷고 싶고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운동을 좀 하고 이 근육을 붙이면은 네. 어느 정도 뭐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좀 제거하고 싶어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 물어봤던 이유는 이제 가장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남았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수술 전이랑 통증 비교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보다 아프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뭐 수술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적용해야 되는 수술이 아닌 수술을 적용했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술 후에 증상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만족할 만큼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보통 기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개월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가를 보는데 6개월까지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주치의를 믿어보고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후에도 계속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안쪽에 뭐 진짜로 더 눌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수술 후에 유착이나 염증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다면 유착이나 염증을 풀어주는 이제 풍성 확장 수술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단계는 조금 더 이제 주치의를 믿고 기다려 보시다가 그래도 너무 만족이 안 되시면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셔서 한번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허리가 아프셨다가 다리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네. 보행이 힘들 정도까지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수술도 2번을 하셨고 주사도 20번을 이상 맞으셨습니다. 근데도 계속 아프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 지금 2부에서 풀어드리는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맞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고 싶으신 겁니다.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근데 네. 원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수술을 2번째 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 지켜보시다가 하지만 이게 오래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다라고 하면 또 아픈 원인을 잘 찾아내고 그에 맞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버님 조금 더 보시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다 하신다면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허리 아픈 거 참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일단 참지 마시고요. 첫 단계가 전화 상담이 먼저 돼도 좋겠습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주시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무료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요.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참지 마세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천호동에서 전화 주셨고요. 우리 80세 아버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어디가 얼만큼 안 좋으신지 이종민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해서 연락 주셨죠? 나는 허리가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좀 오래됐는데,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처음에 기초 꼬리뼈로도 주사를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 좋아지네요. 그럼 지금 제일 불편하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네. 저 다리가 저리고 저 장단지가 땡기고 양쪽이 다 그거 이제 엉치도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걸음 걷기가 힘들어요. 네. 그 협착증을 진단 받으셨는데 요거 진단 받으실 때 뭐 MRI 검사 같은 걸 받으신 다음에 진단 받으신 건가요? 네, MRI를 2군데나 가서 찍어봤어요.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뭐 수술하거나 이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신 건가요? 처음에는 네. 그냥 약 주고 주사 조금 놔주고 네. 그리고 경과를 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저기 다른 병원으로 가니까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MRI를 찍었거든요. MRI 찍은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한 4,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저 협착증이 심으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가 거의 좀 그래서 그 주사 치료를 받는데 네. 무슨 주사인지는 몰라도 3개월에 한 번씩 맞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좀 편해요. 아, 편하신 게 있는데. 낫는 건 아니고 네. 좀 편해서 이제 또 한 3개월 돼가면 또 몹시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네. 아주 힘들어서 또 가서 저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사 치료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아, 예. 오래되셨네. 예, 제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가 맞으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수술도 고려하셔야 될 정도로 많이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시고 주사 치료를 이제 2년 동안 받으셨는데 이제 계속 반복 받는 거는 조금은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수술할 얘기가 안 나왔다가 더 심해져서 수술 얘기가 나왔던 그 중간 단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큰 수술이나 이런 수술까지는 안 가셔도 되실 것 같고 연세도 있으시고 조금 있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시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간단한 수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둘 다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신 후에 주사 치료만 반복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눌리고 있는 협착증 자체를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걷고 이제 허리 통증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앞으로 아직 허리를 쓰실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치료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건강 100세 스페셜. 지금까지 시청자분들 허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 시 고려할 점들 뭐 간단하게 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척추 질환 치료 시 고려하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잠깐도 나왔지만 병원마다 좋아하는 치료가 다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이제 주사 치료를 좋아하는 병원도 있고 뭐 시술 좋아하는 병원 있고 수술 좋아하는 병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치료를 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 가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허리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종민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